네, 안녕하세요. 귀염둥이 친구들. 오늘은 설득하는 글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음,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한 방법을 설명하는 글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설득하는 그 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제 설득하는 글은 이제 남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게끔 만들고 자기의 주장을 어떻게 관철하기 위한 그런 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뭐 논설문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고, 아니 뭐 주장하는 글, 뭐 이런 거 설득하는 글, 뭐 같은 범주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지는 않아요. 뭐 본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셔서 예시로 나타난 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론적인 걸 한번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하는 글쓰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확대를 해볼까요? 자, 우리 핵심 정리를 딱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주제와 독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타당한 근거. 이렇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고, 그 다음에 주제와 독자에 맞게 설득하는 글을 쓴다.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주제와 독자가 두 번에 이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즉, 이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설득하는 주제, 그 다음에 설득의 대상,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글 자체는 설명문이 되겠고요. 제재는 설득 혹은 뭐 설득하는 글쓰기,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설득하는 글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알아보자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글을 쓸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기서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생각 열기가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고 설득이 어려웠다면 그 까닭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다 이제 설득해야 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뭘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됐는데, 이러한 경우 뭐 말로써도 설득할 수 있겠고 글로써도 설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왜 어려웠었는지, 잘 됐는지, 잘 되지 않았었다면 왜 그랬던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정리하기. 자, 생각 열기를 했으면 이제 정리하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정리하기에서는 조금 개념적인 것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한번, 어,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기 부분이죠. 설득의 개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네요. 설득이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을 자신이 의도하는 방향과 일치하도록 변화시키거나 더 강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설득의 개념이 나타나 있죠. 즉, 설득은 상대방의 태도나 신념 또는 가치관이 자신과 다를 때는 같아지도록 그 방향을 바꾸고, 자신과 같을 때는 그 강도를 더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설득이라는 것은 뭐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을 더욱더 갖게 할 수 있는, 더욱더 그러한 생각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가 나와 있으니까요.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네요. 이쪽에 첫 번째, 이쪽에 두 번째,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득하는 글의 구성 방법은 대개 서론, 본론, 결론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서론에서는 문제를 제기, 본론에서는 주장을 펼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자, 설득하는 글을 쓸 때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제와 예상 독자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요. 자, 그리고 주장과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되겠죠. 자, 근거가 중요합니다. 타당한 근거죠. 허무맹랑한 근거가 아닌 뭐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한 근거가 되겠고, 자, 이 근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자, 의미가 명확한 문장, 모호한 문장을 쓰면 안 됩니다. 사용할 글을 써야 합니다. 또한 예상 독자의 연령이나 관심사, 그렇죠? 예상 독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식 수준 등을 고려해서 어휘나 표현을 선택해야 한다.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서요. 자, 그래서 설득하는 글쓰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되겠고요. 자, 주제 분석했을 때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자, 내가 어떤 주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어떤 용어의 해설, 정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왜 이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가, 타당성을 나타내야 되겠죠. 주제와 관련된 자,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하고 타당한 근거, 논리적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독자 분석은 성별, 연령, 직업 등은 어떠한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제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 즉, 주제를 분석한 후에 독자를 분석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득하는 글을 쓸 때는 자, 설득이 목적이기 때문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위에서는 주제와 독자를 분석하고 그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설득하는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요? 타당한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서 상대방을 자신의 그 의견에 동조하도록 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부분들은 다 이제 얘입니다. 얘 보기 전에 본문에서 살짝 이 부분만 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득하는 글쓰기. 자, 세상에는 수많은 생각이 존재합니다. 자, 수많은 생각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자기와 같은 생각은 얼마 없단 말이죠. 자, 따라서 일상 속에서 나와 주장이나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상대의 동조를 구해야 할 때도 있다. 이게 바로 설득을 해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설득하는 글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설득하는 글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이 나의 주장이나 견해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자, 독자를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근거, 자, 타당한 근거가 되겠죠. 필수 요소입니다. 논리적인 근거. 자,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주제와 독자에 따라 제시해야 할 근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 주제와 독자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친구들을 설득하는 거하고 부모님을 설득하는 거하고는 약간 다를 거예요. 어떻게 뭐 어휘라든지 뭐 어조라든지 뭐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설득하는 글을 쓰기 위해 주제를 분석할 때에는 자, 주제 분석 있죠? 자,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이 주제가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주제와 관련된 논점에는 무엇이 있는지,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을 중심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요. 자, 그리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정해 볼까요? 주제와 관련된 개념의 정의, 왜 논의되어야 하는지, 논점에 무엇이 있는지, 세 번째,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떠한지, 이렇게 네 번째, 이런 식으로 주제를 깊이 살펴보아야 하고, 이를 토대로 무엇을 설득할 것인지 방향을 정해야 되죠. 예를 들어 기분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설득하는 글을 쓴다면 다음과 같이 주제를 분석해 볼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예시문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상 독자 분석이 나와서 예상 독자 분석도 한번 볼까요? 자, 기분 문화에 대한 건데 예상 독자가 딱 여기 있습니다. 예상 독자 뭐 청소년, 예상 독자에 대한 정보, 글쓰기 방향 이런 것들 이렇게 성별, 연령, 직업 등 주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제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글을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제와 독자를 분석한 후에는 그 결과를 토대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를 통해 글의 설득력을 높이고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근거를 마련할 때에는 주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을 선정해야 되고 통계나 실험 결과 등 객관적인 사실이나 역사적인 자료, 전문가나 권위 있는 사람의 견해나 증언, 자, 근거들을 들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네요. 이런 부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설득하는 글을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자신이 뭐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이 주제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독자를 분석해서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 자신의 그 주장을 자신이 설득하는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설득을 할 때 뭐 거절당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인 글이고 그리고 예시문을 굉장히 좀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본문을 잘 읽어보시고 궁금한 부분은 선생님께 바로 질문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 단원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